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홍콩이 온다. 홍콩이 온다는 건 대륙, 중국, 차이나 머니가 들어온다고 봐도 되겠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미국 스팟 ETF와 틀린 점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코인을 가지고 직접 ETF를 설정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요거를 100% 활용을 한다면 미국 ETF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봐도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중국 본토 자금이 홍콩 ETF에 투자하긴 힘들겠지만 돈이 된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중국의 부자, 대륙의 부자들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ETF 투자를 시도를 하겠죠. 디지털인데 어떤 형태로든 돈이 된다면 투자를 하겠죠. 어쨌든 홍콩 ETF 어제부터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은 그냥 그렇죠. 어쨌든 최근 중국발 코인들이 좀 상승세를 보이더니 힘이 없네요. 힘이. 홍콩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첫날 미국을 제낄 자신이 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어쨌든 미국보다는 거래의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미국인데 자본력 자체가 틀린데, 홍보력 자체가 틀린데 쉽게 미국을 제끼긴 힘들겠죠. 어쨌든 차이나 AMC 관리자 주하오캉은 홍콩 ETF는 홍콩 달러, 미국 달러 그리고 위안화로 거래될 수 있는 유일한 ETF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중동까지도 그들의 투자 권역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지금 약간 정체기에 들어선 비트코인 상승 여력, 그리고 알트코인들은 아예 그냥 그 자리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2024년 리플과 SEC 소송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리가 돼야만 결국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할 수 있고 비트코인 또한 더불어서 덩달아 상승을 할 수도 있겠죠. 홍콩 ETF, 비트코인, 이더리움이지만 이더리움 또한 지금 SEC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위험 요소를 배제할 순 없겠죠. 그런데도 홍콩에서는 미국이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정의를 해도 홍콩 증권 규제위원회는 전혀 다른 각도로 보고 있다. 우리는 이더리움을 암호화폐로 인정한다. 이더리움 ETF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또 세세하게 돈을 갖다 박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인정을 하더라도 굳이 위험 요소가 있는 곳에 돈을 넣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SEC, 그레그 헨슬러의 생각이 중요하겠죠. 그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이슈는 곧 어떻게든 해결이 될 것만 같은 리플의 소송, 리플의 벌금, 요거를 낼 건지 말 건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홍콩 ETF는 실물 설정 방식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분명 미국의 스팟 ETF와는 차별성을 보인다. 그래서 미국 투자자들에게도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외에 자금 세탁 방지법도 좀 신경을 쓴 것 같고, 가장 기대를 하는 건 중국 본토 자금. 중국이 어쨌든 대놓고 개방을 한다면 중국발 코인들 개떡상을 할 수 있겠죠. 가장 민족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것을 사랑하고 애착하는 민족이,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이 굉장히 그 성향이 강하죠. 중국 거니까, 중국이니까 애국심이 아주 강하죠. 어쨌든 홍콩에서 ETF 출시를 했고, 그리고 이 시장이 성장을 한다면 ETF를 포함한 금융 파생 상품들이 또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뭐합니까? 가격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또 5월의 첫날이고 이번 달엔 들어갈 돈도 많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블랙록과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크립토 CEO 인양반 그레엄 로드포드는 XRP 레저로의 자산 유입 가능성에 관한 좀 설득력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인터뷰를 통해서 썰을 풀었습니다. XRP 레저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혁신적인 영향. 30 to 50 trillion, 30 to 50 all on trillion, XRP, all trading all on on XRP, all trading on Here we go. RTX. Find my Here we go. original. Find my original. 자, 이 양반은 다양한 자산 클래스가 온체인 플랫폼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이야기를 했고, 실제 자산 토크나 RWA, 레리핑크가 요새 그냥
핑크핑크 하면서 자주 언급했던 단어죠. RWA, Real World Asset. 그런데 블랙록과 파트너십 관계를 갖고 있는 크립토 CEO 이 양반은 리플이 모든 걸 처먹을 수 있다. 리플의 주요 성장 전략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RWA의 다른 이름은 NFT, 가치로 인정받는 숫자로 매겨지는 그냥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디지털화한다. 토큰화한다. 시작은 금융에서 시작을 하지만 증권, 주식, 채권 이런 부분에서 시작을 하지만 가장 큰 시장은 결국 부동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놈은 누가 뭐래도 XRP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 배경도 거의 일맥상통하죠. 어느 날 갑자기 가격 상승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도새도 모르게 리플사는 스테이블 코인 발표를 했고 꽤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 정책 입안자들은 계속해서 실제 자산 토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실제 자산 토큰에 관련된 코인이라고 여러분들도 검색을 하게 되면 꽤 여러 개가 뜨지만 그것 또한 그냥 추측일 뿐이죠. 실제 자산 토큰, 결국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금융이 쎄쎄쎄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눈을 부릅뜨고 생각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리얼 월드 어셋,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할 만한 그런 토큰을 아무런 절차 없이 특정 코인에게 그 일을 맡길까요? 충분히 규제의 명확성이 정확한 놈, 합법성을 띈 놈, 떳떳한 놈, 깨끗한 놈에게 그 공간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2024년은 규제의 명확성,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한 겁니다. 이 양반 또한 암호화폐의 미래, 그리고 리얼 월드 어셋 RWA 토큰의 주인공이 누가 될 건지 조금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XRP 레조로 30에서 50조 달러의 돈이 들어올 걸로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 자산 토큰화는 리플의 주요 성장 전략이다. 그리고 리플의 CTO 데이빗 슐츠도 작년 10월 RWA가 2024년 하반기 또는 2025년 초까지 XRP 레조에서 출시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또 했었죠.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강조를 했고 그렇게 강조를 했을 때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지식들을, 이런 생각들을 저만 하고 있진 않을 겁니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데 이제 거래소라든가 시장 형성이 되는 걸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웃겠죠.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도 분명 충분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겠죠. 그 공간 안에서. 안 그러겠습니까? 어쨌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인데 이쯤 되면 솔직히 브래드 가일링 하우스가 저에게 급여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급여가 아니더라도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리플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양반 머니마켓 펀드, 토큰화된 국채,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 이러한 추세는 효율성, 투명성, 보안과 같은 요소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디지털 자산 솔루션에 대한 경향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제가 XRP 레조로 모든 게 들어올 거란 얘기를 여러 번 했었죠. XRP 레조 사이드 체인 모든 데이터를 필터링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착착 보내준다. 그거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 시스템도 그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게 들어올 수 있다. 정보와 돈이 동시에 움직인다. 그래서 제2의 구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양반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머니마켓 펀드, 토큰화된 국채, 그리고 가장 큰 게 스테이블 코인. 왜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노래를 부르고 왜 제롬 파월, 나가레드, 레리 핑크가 스테이블 코인을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미 정부 산하기관 SEC와 소송 중에 있는 그 회사에게 그 모든 이권을 허락했는지. 어쨌든 스토리는 아주 잘 짜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제 말 듣고 사지 말고 제 말 듣고 던지지 마세요. 제 말을 믿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인내력을 끌어내시고 그 신념을 끌어내시고 여러분들의 꿈을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누구 탓하지 마세요. 결국 선택은 모두 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신 겁니다. 시장은 항상 던질 기회와 줍줍할 기회를 동시에 제공을 해요. 그 누군가는 지금 절망을 느끼고 시장에 던지지만 그 누군가는 지금을 엄청난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걸 직시하세요. 자, 그리고 이 양반 단일 기관을 기본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잠재적으로 수조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자산 이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 놈이 움직이면 전체가 움직일 수 있다고 봐도 되겠죠. 리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결국 무엇일까요? 글로벌 파트너십, 금융기관과 그리고 정부, 그리고 탁월한 블록체인 기술, 리플 SEC 소송,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르는 혜택. 2024년은 결국 리플의 해이다. 결국 그렇게 리플은 움직인다. 2025년까지 구체적으로 30조 달러에서 50조 달러를 XRP 레저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규제 프레임워크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를 수용하도록 발전함에 따라 전통 플랫폼, 전통 시장과 디지털 시장의 원활한 통합을 촉진하는데 리플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그냥 제가 영상에서 계속 했던 이야기를 인양반이 아주 그냥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XRP 레저의 확장성, 상호 운영성은 대규모 금융 거래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끊임없이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이 길의 끝, 과연 암호화폐의 끝, 어떤 놈이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을까? XRP 레저 사이드 체인으로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금융이 그 안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떳떳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참 이런 기사 보면 좋습니다. 어쨌든 저의 미래 예측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저보다 훨씬 돈도 많고 저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안도감, 위안감, 기분 좋은 상상을 리플이 떡상하는 그 생각을 만 달러가는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